중년 이후 우리는 인간관계가 좁아짐을 느낍니다. 예전엔 모임도 자주 있었고 전화 한 통이면 금세 만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관계는 변하고 자연스레 정리되기 마련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소외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처럼 활발하거나 다양하진 않지만 오히려 더 깊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들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소수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라.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퇴직 후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들며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활발하게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모든 사람과 넓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얼굴만 아는 사람도 친구라고 부르기 쉽습니다. 모임, 직장, 동호회, SNS를 통해 수십 명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친구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몇 명의 관계가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존재가 됩니다. 누구와 자주 보느냐보다 누구와 있으면 편안한 느낌이 드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알고 지낸 시간보다 정서적 친밀감입니다. 이 친밀감을 키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을 하며 작은 기쁨과 고민을 솔직히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중년 이후 교우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처 목록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이 사람이라면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과 조금 더 진실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인간관계의 자세입니다. 먼저 연락하라. 요즘은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더라.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젊었을 땐 자주 연락이 오가던 친구들과도 어느 순간부터 뜸해지고 어색해지고 결국은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마음이 멀어져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빠서 서로 눈치를 보느라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연락하는 걸 어색하게 느끼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용기를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다 보면 좋은 관계도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래 연락이 없던 관계라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안부 인사가 관계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안부 인사를 남겨보세요.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용기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오래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건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진심입니다. 지금 당장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래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는 용기. 그것이 중년 이후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관계의 기대치를 낮춰라. 살면서 타인에게 제 정도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 정도도 못해? 같은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젊을 때는 이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져도 새로운 관계로 대체할 수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인간관계의 폭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사람을 새로 만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전과 같은 기대를 계속 안고 있다면 오히려 남아있는 소중한 관계마저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춘다는 건 단순히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관계의 깊이와 빈도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만족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매일 연락하던 친구가 이제는 몇 달에 한 번 소식이 오더라도 그 안부 속에 여전히 진심이 담겨 있다면 충분히 끈끈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각자의 삶이 더욱 복잡해지고 책임과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이전처럼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것이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친구, 가족, 지인 모두가 각자의 사정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기대치는 낮추되 정은 담아두는 것. 이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생일엔 꼭 메시지를 주고받고 명절에는 안부 인사를 나누는 관계. 이런 사이를 얕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여유로운 거리감이 서로를 더 끈끈하게 맺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 관계가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기대는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 것. 그것이 중년의 인간관계를 슬기롭게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감정 표현을 아끼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 표현에 점점 인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먹고 뭐 하러 그런 말을 해라는 생각이 무심코 입을 막아버리죠.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특히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말 한마디의 힘이 생각보다 큽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침묵이 서로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좋은 감정은 표현하고 고마운 마음은 말로 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자주 만나는 지인에게 너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입에 잘 붙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진심 어린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하루를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감정 표현이란 꼭 감성적인 말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소한 칭찬, 진심 어린 응원, 작은 관심도 모두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소중한 표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삶의 활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작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충분히 개선시켜줍니다. 반대로 좋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간직하면 관계의 선명도는 점점 바래게 됩니다. 관계는 감정의 교류로 유지되며 아무리 오래된 인연도 감정이 닿지 않으면 관계의 온도는 식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을 머릿속에만 남겨두지 말고 입 밖으로 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말들이 쌓일수록 관계의 온도가 따뜻해질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삶의 많은 것이 달라지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년 이후 인간관계는 많이 아는 것보다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 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안도감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소중한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더 건강한 인생을 설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